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아이 돌보미 채용 단계부터 검증하고 아이 돌보미 활동 내역과 이력을 이용 가정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A형 간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손과 물, 음식물 등으로 전염되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잠복기가 50일에 이르는 데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A형 간염은 예방접종만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는 25,7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최소치 경신은 3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8,2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4.2% 줄었습니다. 결혼 연령대 인구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분석되는데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2월로는 역대 최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1세 이하 아기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최소 3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하고 11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비만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를 맡긴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범이 일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10년간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실제 조사해보니 무려 21명이나 버젓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이 있긴 한데 구멍이 많았던 겁니다. 아이의 볼을 때려 울음이 터지자 입에 음식을 우겨 넣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이처럼 잊을만 하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 예방책 중 하나로 정부는 해마다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 아동학대 전과자가 있는지 살핍니다. 아동학대 전과자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 34만여 곳과 종사자 205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람이 21명이나 버젓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이 15명, 직접 운영한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적발한 기관을 폐쇄하거나 종사자를 해임했습니다. 이 교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규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학대 가해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 그런 것들이 높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제도의 허점도 한 원인입니다. 취업 전 학대 전력이 있는지는 조사하지만 취업 뒤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정부 조사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부모, 교사 등 보호자가 아닌 신분으로 아동을 학대했거나 성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조사로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과 아동이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상 허점의 보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여든세 살 이옥순 할머니 통장에 4월달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보다 5만 원 올랐습니다. 틈틈이 일을 하긴 해도 고정 수입은 기초연금이 전부였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쓰니까 그게 이제 모자랐잖아요. 또 5만 원 더 주시니까 그 활동하기가 좋죠. 내가 아파도. 이 할머니 같이 소득 하위 20% 노인 154만 명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이 최대 5만 원 올랐습니다. 2021년 전체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늘리기 전 어려운 처지의 노인부터 한시라도 빨리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월 5만 원을 더 받는 정도로는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89살 박수키 할머니가 한 달에 손에 쥐는 건
기초연금과 복지관에서 일하고 받는 돈을 더해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게 생활비도 쓰고요. 병원에도 가고요. 그런 게는 혼자 살다 본 게 모든 것이 필요하지요. 박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일을 그만두면 수입의 절반이 사라지는 터라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격차도 크고 저는 그런 면에서 한 70% 노인에게 주는 현행 기초연금에다가 하위 한 30% 노인에게는 추가로 주는 보충 기초연금, 이 덴마크 캐나다 방식이 우리에게 좀 더 적절하다고 봐요.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말까지 기초연금 조정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별 소득 없이 활동기간만 석 달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아이돌봄이 채용 단계부터 검증하고 아이돌봄이 활동 내역과 이력을 이용 과정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 정지 기간은 4배로 늘어납니다. 지난 3월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산 아이돌봄이 학대 사건. 여성가족부는 직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적성 검사 등을 도입해 채용 절차부터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돌봄이 활동 내역과 이력을 관리하고 이용 과정에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이의 활동 이력, 자격 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봄이와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봄이 통합 관리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도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판정 시 돌보미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한 2년으로 강화하고 자격 취소 처분 시 5년간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감독자 없이 1대1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보육교사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요구했던 CCTV 의무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대신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를 여가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어린이가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마친 어린이는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 보건 교육까지 받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10세 전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좋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칫솔을 닦아낸 다음에 깨끗한 이빨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도가 5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까운 동네 치과에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은 물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 제거 등 구강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아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뜻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교육청, 치과의사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1명당 연간 4만 원이 지원되는데 대략 1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영구치료 바뀐 시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잠깐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평생 고생하는 그런 걸 막는 효과도 커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1.9개로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구강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사건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촬영 범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담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의 가수 정준영 씨를 둘러싼 집단 성폭력 의혹.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최근 몰래 찍은 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며 촬영까지 한 경우가 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성폭행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감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려 128%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보복과 협박, 상업적 이용, 변태적 취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3,195명, 강제추행범이 절반 정도인데 이 중 불법 촬영한 범죄자도 전년도에 비해 60%가량 증가한 209명에 달합니다. 되고 그 피해 위험성과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 의지가 늘고 동시에 피해자들도 두려워하면서 신고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범죄자의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그쳤습니다. 징역형이 내려지더라도 평균 형량은 1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종환 씨는 10년 전부터 이상하게 신호등이 잘 안 보이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원래 시력이 나빠서 괜찮겠지 여기다 뒤늦게 병원에 찾았을 때는 이미 녹내장이 심해진 뒤였습니다. 길거리 갈 때 요철에 높거나 좀 인지가 조금 늦어서 자주 넘어졌어요. 제 아내가 똑바로 보고 걸으라고 했는데 저는 똑바로 보고 걷고 있는데 눈사진을 찍으면 검게 표시됩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인찬 씨는 30년 전 창창하던 30대 중반에 황반변성에 걸렸습니다. 물체가 휘어져 보이기 시작해 곧장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해를 보고 나서 해가 보이면은 내가 아직 시력이 있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한 6개월 지나니까 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완전히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에 의한 망막병증 등 일명 3대 실명 질환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실제 병 진단을 받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병이 악화된 뒤에야 증상을 느끼는 만큼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40살부터는 해마다 눈속 상태를 살펴보는 안저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안저사진 한 장 스크린에서 찍으면 40대 찍으면 저 실명질환 3가지를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의 위험이 높아져도 여전히 국민의 인식이 낮은 만큼 정부가 나서 안저검사를 필수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2019 제1차 가족 친화 경영 실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 자사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자사 조혜진 이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족 친화 경영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일 생활 균형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가족 친화 경영 실천 포럼은요. 저희가 가족 친화 경영을 선언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했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고 더욱더 가족 친화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제안이나 혹은 직장 문화 환경 구성에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 친화를 선언하고서 본인들이 이룬 성과와 또 앞으로 갈 방향들을 짚어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오늘 이 실천 포럼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 친화 인증 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탄력 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김효선 교수를 좌장으로
가족 친화 경영 성과 분석 및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유관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안 마련을 위해 자사가 준비했던 인구토크 올인 프로그램이 시즌1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24회에 걸쳐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한 거대 담론부터 세세하게 인구 문제와 관련된 문화 현상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방송사로서의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코리아 회장으로 있는 김태련입니다. 저출산 시대와 한자녀 가정이 일반화되면서 교사나 부모 모두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전 인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특성을 형성하는 형성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만 5세까지 신체적 발달은 물론이고 언어, 지능, 정서, 사회성, 성격, 습관, 도덕성 등 인간이 갖춰야 할 특성이 이 시기에 다 형성되며 이때를 잘 지난 아이는 인생이 보장된다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유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나 교사의 역할의 중요함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영유아기의 교육을 맡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 지침을 잘 수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변화를 알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늘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 주인공을 가르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일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유아교육의 교사로 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아이들이 제일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본인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하지 못한 교사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역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유아기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놀이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생애 초기의 영아들은 과학적인 양육과 교육보다는 쾌락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시간표에 아이를 맞추기보다는 아이의 욕구에 맞추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이 정한 유아기 아이들을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을 갖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뛰어나게라는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아기의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만지고 체험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기는 놀면서 즐겁게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형성하는 형성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에서는 반드시 부모 교육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른 나이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학원, 과외, 학습 등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 또한 10년 연속 1위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역설하였으며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낼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해도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교사와 부모님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진정 위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참여해 아이돌보미로 일하려는 사람은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는 2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습니다. 면접 시험 때는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가 배석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보다 보완적인 아이돌보미 선발 기준이 마련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